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으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뻐근하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신경 쓰이고, 사람을 만나도 설레지 않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듯 지나가는 느낌, 혹시 요즘 그런 날들이 많으신가요? 이 나이가 되면 다 이런 거겠지. 사는 게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보내면 그걸로 된 거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정말 60이 넘으면 인생은 재미없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70대, 80대 분들 중에는 오늘 뭐 할지 고민하느라 하루가 짧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밝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다루는 방식, 특히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재미있어지는 사람들, 늙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도 다시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적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출가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68세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팔다리를 쭉쭉 펴는 정도입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책을 빌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이나 잡지를 보러 가십니다. 거기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세요. 오늘은 뭐 재밌는 기사 있어요? 하며 옆 사람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기도 하세요. 점심때쯤 집에 오셔서 혼자 밥을 드시고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십니다. 요리 채널도 보고 옛날 트로트도 듣고 가끔은 영어 단어 강의 같은 것도 보십니다. 배우겠다는 욕심은 없으세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어서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가시는데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정도 동네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드라마를 한 편 보거나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주무십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참 짧아.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야. 이제 75세 박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만수 씨도 아침 7시쯤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뭐 할 게 없는데. 아침을 대충 드시고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화가 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깨어나면 오후 3시쯤입니다. 다시 TV를 봅니다. 저녁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 게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왠지 피곤합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둡니다. 저녁 9시쯤 되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 같을 게 뻔하니까요. 박만수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할 게 없어. 그냥 하루하루가 길기만 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김영자 씨가 더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박만수 씨도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김영자 씨가 돈이 더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김영자 씨가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식들과 만나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김영자 씨는 하루 안에 아주 작은 기대를 여러 개 심어두고 사십니다. 도서관에 가면 누굴 만날까? 오늘은 어떤 기사가 있을까? 유튜브에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볼까? 산책 나가면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이런 작은 기대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반면 박만수 씨는 하루 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박만수 씨처럼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은 김영자 씨처럼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일부러 만들기입니다.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떠들 일도 없고 직장 동료들과 농담할 일도 없고 자식들과 매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을 찾지 않으니까 웃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개그 프로그램을 한 편씩 보십니다. 옛날 거 다시 보기입니다. 이경규, 김용만, 심영래가 나오던 그 시절 거 말입니다. 보면서 혼자 깔깔 웃으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할머니는 그 웃음 때문에 하루가 조금은 즐겁고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웃으면 기분이 좀 풀려. 그러면 하루가 좀 덜 무거워지더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 사진을 매일 한 장씩 보십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입니다. 옛날 사진도 있고 최근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혼자 웃으십니다. 이때 이 녀석이 참 귀여웠지. 이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벌써 이만큼 컸네. 그것도 웃을 일입니다. 누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어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을 기회는 일부러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든 옛날 사진이든 옛날 친구와의 통화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입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게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움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움은 그냥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날씨 앱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확인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뭐지? 자외선 지수가 뭐지? 체감 온도는 왜 실제 온도와 다를까? 이런 걸 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아주 작은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머리가 굳는 것 같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알아가면 그게 재밌더라고. 또 어떤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혼자 익히십니다. 처음엔 자식이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혼자 배우십니다. 카톡에서 사진 여러 장 한꺼번에 보내는 법, 유튜브에서 내가 본 영상 다시 찾는 법, 이런 걸 하나씩 배우십니다. 그분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신기해.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다 하고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배움이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재미입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 뉴스,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나이 들면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화가 많이 납니다. TV에서 정치 뉴스 보면 화가 나고,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하고, 동네 사람이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치는 내가 바꿀 수 없고, 자식은 바쁘고, 동네 사람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화내고 섭섭해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둡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되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내가 피곤하니까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뉴스 보면서 맨날 화냈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뉴스 보다가도 그냥 끄고 음악 들어. 그게 훨씬 낫더라고.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만나면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 이런 얘기만 했어. 그런데 그러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드라마 이야기,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웃고 헤어져. 그게 훨씬 편해. 거리두기가 무관심은 아닙니다. 그냥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비교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비교가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이 잘 살아서 용돈 많이 받는데 나는 아니라든지, 친구는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든지,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나는 자주 못 본다든지, 이런 비교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이 뭐냐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집 할머니가 새 옷을 입고 나왔다고 칩시다. 비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네. 나는 옷도 못 사 입는데. 그런데 관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저 할머니 오늘 옷 예쁘네. 저 색깔 잘 어울리는데. 이게 차이입니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관찰은 나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 만나면 누가 뭐 샀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상했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들어.
아, 그렇구나. 좋겠다 하고 끝이야. 비교 안 해. 그러면 속 안 상해. 그게 참 편하더라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TV 보다가도 저 사람은 집이 크네, 차가 좋네, 이런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없더라고. 요즘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봐. 그게 전부야. 부러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든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는 평생 불행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관찰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5번째 습관, 결과보다 하는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나이 들면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시작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수채화입니다. 잘 그리시나요? 아니요. 잘 못 그려요. 그런데 그분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좋아. 붓으로 물감 찍어서 종이에 칠하는 그 느낌이 좋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그리는 게 재밌어. 이게 전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요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매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으시대요. 매일 걷는데 매일 다른 걸 봐. 어제는 길가에 꽃이 피었더라고. 오늘은 새가 지저귀더라고. 내일은 또 뭐가 보일지 몰라. 그게 재밌어. 산책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시험 공부는 좋은 대학 가려고, 일은 돈 벌려고, 자식 키우는 것도 나중에 잘 되라고. 전부 결과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노년은 달라요. 노년엔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생각하면 허무해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요. 그림 그리는 지금 이 순간, 산책하는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쌓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시험 성적, 승진, 돈, 자식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결과를 기대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면 허무해집니다. 대신 과정을 즐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뭔가를 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순간은 이미 의미가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 하루에는 웃을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는 재미를 느낀 게 언제였나요? 혹시 아무것도 안 해서 더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김영자 씨와 가까운가요? 아니면 박만수 씨와 가까운가요? 6번째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인식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와 함께 계셔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불안하다고, 무의미하다고 느끼십니다.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혼자 있으니까 생각만 많아져,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누구한테 맞춰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게 참 좋더라고.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거야.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평생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잖아.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더라고. 7번째 습관.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기입니다. 나이 들면 스스로에게 가혹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심합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뭐가 남았나 싶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식한테 많이 못해줬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한테 너무 가혹했어.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쉬는 것도 죄책감 들고. 그런데 요즘은 나한테 말해줘.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사람인데 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남는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걸 인정해주면 돼. 나한테 나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지금까지 재미없이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대부터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렸다면 노년은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빨리 달릴 때는 못 봤던 풍경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꽃도 보이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의 온도도 느껴집니다. 그게 노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웃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쌓이면 인생의 후반이 전반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다시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훨씬 가볍고 만족스럽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미루고, 회사를 위해 버텨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가고 싶은 곳은 미뤄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될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왜 60대 이후의 삶이 오히려 천국이 될 수 있는지 귀에 쏙 들어오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후반인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답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자식들은 아직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암 2기 진단을.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참고만 살았구나. 60년 넘게 나를 위해 산 날이 거의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위해서 나 자신은 뒤로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온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었고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복잡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평생을 바쁘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법을, 쉬는 법을,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쉬면 게으른 것이고 천천히 가면 뒤처지는 것이고 나를 위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인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는 인생을 살 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 세상에 대한 의무감, 체면과 자존심, 남과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년 삶의 지혜입니다.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되는 것처럼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 노년에 마음이 더 불안하고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은 없고 자유는 생겼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해진 틀 안에서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일을 찾고 모임을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천천히 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더 많이 쉬어야 합니다. 더 느리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 없고 그냥 고요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오늘 하루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의자, 좋은 사람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너무 멀리, 너무 크게, 너무 대단한 것을 찾느라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성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이 나이에 이런 취미를 가져도 되나? 이런 고민들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이에 맞는 옷, 나이에 맞는 행동, 나이에 맞는 취미.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만들어낸 틀일 뿐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 이상해 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평화입니다. 체면이라는 것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느라, 자존심을 세우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두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체면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요. 그 자존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를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비교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집이 크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건강하다.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감사에서 옵니다. 자식 문제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나이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인생입니다. 고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고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항상 매달리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는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거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이 오히려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고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내가 나의 벗이 되어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의견을 접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거절해도 됩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몇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대 초반 이말자 여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고향 친구가 유방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약속했던 여행도 가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생기면 같이 여행 가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르신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장사를 줄이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서예도 배우고 쇼핑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했답니다. 엄마, 돈 벌어야지 왜 그렇게 노세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놀면 언제 놀겠니?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매일 천국같이 행복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60이 넘으면 무엇이든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결국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심각한 암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서 밥 한 끼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늦게나마 깨달아야 할 참 진리입니다. 바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을 때 보입니다. 꽃의 향기, 바람의 느낌, 새소리, 햇살의 따뜻함. 이런 것들은 천천히 살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거창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바로 삶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관계는 이제 정리해도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 사는 방식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지금 마시는 차의 향을 맡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고 지금 듣고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기는 것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단순하게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복잡한 것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적게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고 집착할 것도 적습니다. 단순한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가벼운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인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 쉬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인생이 가치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가볍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렇게 살아야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삶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조금 느리게 사는 것, 조금 더 감사하는 것,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천국 같은 삶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는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미안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느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이것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60년을 참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입니다. 결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60대 이후는 더 잘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고, 천천히 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며, 나를 위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천국 같은 삶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으셨나요? 자식들, 친구들, 아무도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식에게 연락이 왔나, 누가 나를 찾았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는 혼자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가족은 있는데 더 외로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혼자 사는 분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지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2살 김혜자님이십니다. 애자 씨는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애자 씨의 마음을 자상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저녁 장 보고
빨래하고 또 밥 짓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68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아들은 수원에,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몸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애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봤대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주 걸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만 걸었습니다. 통화는 늘 짧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대요.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자식이 사준 책을 반납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애자 씨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기억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애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느낌으로 움직였대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부터 애자 씨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평생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6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자유였습니다. 둘째, 밥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혼자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한 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이 더 편했대요. 셋째,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기로 했어요.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혼자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버림받은 건 상처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건 선택이에요. 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애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혼자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불행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입니다. 애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와요.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은 언제 차려요? 하고 묻지 않아요.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두 스스로 정해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꿔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혼자 사는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애자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이제 애자 씨가 정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자유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평온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외롭지 않대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달라요. 혼자 있는 건 선택이고 고립은 강요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건강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혼자 사는 노인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애자 씨도 혼자 사니까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약도 스스로 챙겨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대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애자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중요한 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5가지가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만족하며 눈 감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씨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모닝 루틴입니다. 애자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50번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고 레몬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계란 한 알, 김치,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간단하지만 영양을 생각한 식사예요.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레몬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 하루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게 되잖아요.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으로 끼니를 넘기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애자 씨는 달라요. 혼자 먹어도 밥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만 제대로 차려요. 아침은 계란과 김치, 점심은 국과 반찬 2가지, 저녁은 생선이나 두부. 거창하지 않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대요. 밥을 먹을 때 TV를 끄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 TV를 켜놓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 맛을 모른대요. 애자 씨는 TV를 끄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맛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드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예요. 애자 씨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공책을 꺼낸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해줬다. 반가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잘 끓였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편한 잠자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가 달라진대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여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책 한 권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애자 씨는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취미가 있으면 하루에 기다림이 생긴대요. 수요일에 서예 수업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월요일과 화요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꼭 배우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뜨개질을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돼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애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산책이에요. 애자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한 한 매일 나간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애자 씨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구나. 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구나. 저 강아지는 오늘도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구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대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잖아요.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진대요. 햇빛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애자 씨는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한대요. 오늘도 오후에 산책을 나가야지. 그 생각이 하루를 지탱한대요.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산책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 규칙성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요. 이 5가지가 애자 씨가 실천하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건가요?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살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요.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알아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완성이라는 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썼잖아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낯설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오후에 뭘 하고 싶은지, 저녁에 어떤 기분인지 모두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완성이에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남았는가가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가장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외로운 건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애자 씨가 그랬어요. 가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웠대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와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 내일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오직 나를 위한 하루. 뭘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애자 씨는 이제 답을 알아요. 나는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게 애자 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애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혼자 늙는 것도 혼자 떠나는 것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두렵지 않으세요? 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혼자 늙고 혼자 떠나면 불쌍하다.
하지만 애자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늙고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는 거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에요. 애자 씨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만족해요.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당당하게 혼자 살다 스스로 만족하며 눈 감는 삶이에요. 그게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애자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늙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혼자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노년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 노년입니까? 함께 있어야만 괜찮은 노년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노년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노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